얘기를 해볼 거고, 그 차이를 뭐 이해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결국엔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고 실험을 해석해 나갈 때는 요 이상기체처럼 해석하고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실제 기체가 어떤 조건일 때 이상기체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 조건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같이 해보자. 자, 일단 이상기체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그 기체 이론의 3번과 4번을 만족하고 있으면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 3번이 뭐였냐면 인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상기체는 그래서 그냥 이 알갱이든 이 알갱이든 이 알갱이든 알갱이의 종류가 다른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냥 너는 너만의 운동을 하고 있고 나는 나만의 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입자 사이 인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어떤 운동 이론에 대해서만 포커스 맞추고 압력을 계산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던 거지. 그치? 뿐만 아니라 얘네들의 어떤 부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이 결국엔 압력과 반비례하고 온도랑 비례하고 이런 것들이 얘네들의 자체 부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너무 쬐끈하기 때문에 자체 부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는 얘네들을 점부피다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점부피. 그러니까 점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 부피를 무시할 거고 그냥 얘네들의 부피는 얘네가 공간 속에서 돌아다니는 크기가 이 녀석들의 부피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러나 실제 기체는 어떻다고 하냐면 자, 인력이 당연히 존재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요. 뭐가 있다? 수소 결합을 하는 뭐 분자들도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당연히 쌍극자 인력을 나타내는 그 분자간 인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분산력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지. 그쵸?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은요, 이러한 지금 분자간 인력이 존재해요. 그쵸? 자, 그러면 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와 존재한다는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얘네들은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붙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부터 얘네들이 기체 거리에서 액체 거리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얘네들이 인력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가깝네 하면서 나의 길을 또 가고 너도 너의 길을 가면 되는 거거든.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 이제부터 인력이 있을 때는 들러붙는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인력이 있다는 거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기체 상태가 너무 가깝게 있게 되면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액체로 액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야. 그쵸? 상태 변화가 가능한 거를 이제 우리는 실제 기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실제 기체는 다 상태 변화를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겠다. 자, 또 하나는 자체 부피가 없다라고 가정했지만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전에 우리 그 분자간 인력 공부할 때 결합부터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 그치? 그 결합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자, 화학원에서 조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주기율표의 주기성이라는 걸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 자, 뭐냐면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을 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시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화학원에서? 또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증가할 때 껍질 수가 증가해서 R값이 커진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쵸? 그래서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증가하게 되면 양성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유효핵이 증가하거든. 유효핵이 증가한다는 거는 전자 구름을 안쪽으로 수축하는 힘이 크다는 거야. 그러면 이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는 것도 알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원자들마다 이렇게 사이즈가 실제 사이즈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자 사이즈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 자체 부피가 사실은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차이가 된다. 자, 그래서 이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 차이 때문에 일단 나타나는 현상부터 잠깐을 보게 되면 자,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만족하지 못해요.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이제 우리가 보일의 법칙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는 거를 이상기체에 대한 보일 실험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보일의 실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건더기를 그린 게 바로 이상기체에 대한 그래프가 됐다. 보일의 법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실제 기체는 얘네들이 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이 좀 졸라 세지면, 그쵸? 압력이 열나 세지게 되면 이제부터 얘네들이 우와 압력이 너무 세다는 건 얘네들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치?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큰 압력 쪽에서는 너무 가깝게 존재하니까 상태 변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럼 기체가 더 이상 아닐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그나마 이상기체에 좀 가깝게 행동하려면은 얘네들의 압력이 좀 열나 좀 작아야겠죠. 그죠? 압력이 좀 작아서 얘네들의 거리가 좀 많이 팽창되어 있으면 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너네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압력이 좀 작고 부피가 팽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상기체에 가까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기체에서 압력이 조금씩 커지게 되면 이제부터 얘네들이 보일러 법칙을 따라오다가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 거리 되니까 우리가 슬슬 이제부터 눈이 맞기 시작하는 거야. 잠깐만 인력이 있네 이러면서 슬슬 붙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입자들이. 그러면 이제부터 이 피스톤이 이제부터 밀고 내려오는데 이상기체는 상관없이 그냥 내 갈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너랑 나랑 하나씩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용기 속에 있는 기체 몰수가 점점 액화되는 시점처럼 이제 두 개가 하나가 쌍이 돼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즉 기체 몰수가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얘네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조금씩 부피가 더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기체 몰수가 원래는 5몰처럼 행동했던 것들이 4몰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지. 인력이 이제 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랑 붙어가지고 4몰이 됐다가 5몰 됐다가 어쩌다가 또 4몰 됐다가 또 5몰 됐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소리야. 마치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인력 때문에 부피의 수적이 좀 커지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압력이 되게 되면 갑자기 여기서 훅 떨어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갑자기 기체 부피가 꽝 떨어졌다는 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기체가 액체로 이렇게 상태 변화하면서 기체 부피가 제로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피스톤이 쿵 떨어진 거야. 괜찮죠? 자, 어쨌든 근데 요거는 내가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실험한 보일러 실험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일정 온도에서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고 있는 요 상태에서 그때 기체 압력을 우리는 무슨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압력을 증기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A 기체라고 얘기한다면, 그죠? 이게 A 기체였다고 얘기해보자. A 기체라고 얘기한다면 A 기체는 T도시에서 증기 압력이 이 압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체와 액체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게 나타내는 압력, 증기 압력이 된다. 그래서 증기 압력을 미리 배우면은 요거까지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자, 또는 이제 샤를의 법칙도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샤를의 법칙은 이제 절대 온도랑 부피가 이제부터 정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부터 샤를의 실험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부터 이상기체에 대한 이제 샤를의 실험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봐봐. 이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온도가 좀 차가우면 어떻게 되겠니?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좀 이게 열나 뜨거우면, 그죠? 열나 뜨거우면은 얘네들의 인력이 어느 정도 무시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건 한번 좀 설명한 적 있을 건데, 자, 우리가 원래 인력이 있었다, 자석이 있다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쇠구슬을 굴린다고 얘기했을 때, 얘가 온도가 차가울 때는 겔겔겔겔 거리니까 뜩 들러붙는다고 얘기했었던 거고, 만약에 이게 열나 뜨겁다고 얘기한다면 이제부터 얘는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쑥 지나갈 수 있다고 얘기했었던 거야. 그러면 뜨거울 때는 인력이 존재하지만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인력이 어느 정도 무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실제 기체는요. 물론 인력이 있지만 이게 너무 뜨거울 때는 실제 기체도 이상기체처럼 행동을 해요.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많이 차가워지게 되면은 이제부터 얘네들이 이제부터 같이 들러붙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뚝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실제 기체에 대한 어떤 그래프가 된다. 그럼 역시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죠? 기체가 액체로 응축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샤를의 실험은 어쨌든 간에 압력이 일정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자, 만약에 그 압력이 대기압이라고 얘기합시다. 1기압이라고 얘기할게요. 대기압 조건에서 이게 일정한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를 보고 있다면,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기차와 액체가 동적 평형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이 온도요. 이 온도, 상태 변화하는 이 온도를 무슨 온도? 끓는 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치? 또는 액화점 또는 끓는 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우리는 끓는 점이 된다. 뭐 쉽게 생각하면 원래는 이제 액화점이 맞겠지만 이렇게 액체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기체가 확 전체적으로 끓어오르는 이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상기체, 실제기체가 이러한 어떤 인력 차이 때문에 어떤 그래프에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자,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울 조건이 뭐니? 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딱 느낌이 온다. 압력은 어떨수록? 낮을수록. 그렇지? 그래서 압력이 좀 낮으면 그만큼 많이 팽창되어 있을 거니까 인력 관계를 무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온도는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뜨거울수록. 그렇죠? 뜨거울수록 이제 우리는 이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요것 때문에 우리가 모두 얘기할 수가 있냐면 앞에서 우리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게 다 얘네들 실험할 때는 실제 공기 가지고 실험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걔는 실제 기체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유도될 만큼 이게 이상기체에 대한 결과랑 똑같이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보일의 실험이든 그 다음에 샤를의 실험이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실험이든 그죠? 얘네들의 어떤 실험 조건이 다 뭐였냐면 온도는 기체 입장에서 충분히 뜨거웠고 그 다음에 압력은 요 실험할 때 좀 저압이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야. 결국엔 아보가드로는 0도씨 1기압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자, 1기압 조건에서는요. 기체, 실제 기체도 거의 그냥 인력 무시할 수 있어요. 너무 저압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인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압력의 어떤 최소가 거의 10기압 이상이 넘어가줘야 돼요. 20기압 이상 넘어가야지만 조금씩 틀어지는 걸 관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대한 압력이 거의 20기압 정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압력이 1기압일 때는 충분한 저압이었고 0도씨 이것도 꽤 고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 뭐 수소기체에 대한 뭐 액화점은요 영하 162도예요. 그 다음에 질소 영하 196도고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0도씨라는 온도는요 얘네들 액화일 때까지는 매우 뜨거운 온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어떤 실험 조건은 즉 보일이나 샤를 같은 경우는 실험실 조건에서 실험을 했을 거고, 그렇죠? 얘네들의 실험 조건은 다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되겠죠? 근데 그게 좀 이제 극한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다음 하나만 더 얘기할게.
자, 이 보일의 실험을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인력에 대한 영향만 좀 보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인력 때문에 부피 감소해서 뚝 떨어진다. 상태 변화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상태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죠? 상태 변화를 하기 전까지 매우 끓는 점이 낮은 기체로 실험을 한다면, 그쵸? 그렇게 된다면, 이제부터 이 반발력에 대한 어떤 영향도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가 바로 요 43쪽에 있는 위쪽 박스 내용이 되는 거야. 요것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일의 실험의 어떤 뭐 연장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상태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들어가 보는 거야. 자, 우리가 PV는 NRT를 써볼 거고요. 얘는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아주 잘 맞는 공식이다. 근데 실제 기체는 이 등식이 맞는다 안 맞는다?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 중에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쓸 거냐면, 자, 요거를 PV는 NRT인데 이번에는 RT로 한번 양변을 나눠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RT분의 PV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요게 몰수 N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제부터 기체를 이상기체든 실제 기체든 얘를 1몰 가져와서 실험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괜찮죠? 그리고 뭐 할 거냐면 내가 온도를 바꿔가면서 말고 압력을 바꿔나가면서 부피 변화를 보는 보일의 법칙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온도는 일정하게 냅두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야. 자, 이 Y축을 내가 이제부터 RT분의 PV를 올려놓을게요. RT분의 PV 이렇게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을 이제부터 뭘 바꿔줄 거냐면 얘는 압력을 한번 바꿔봅시다. 압력. 그쵸? 거기에 따라서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항상 요 N값 1몰이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상기체는 이렇게 계속 그냥 수평한 구간을 나타내게 될 거야.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이 N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쵸? 그런데 자, 이게 왜 일정하냐면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같은 비율로 이게 부피가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항상 일정했던 거야. 그런데 이상기체가 아니라 실제 기체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압력이 증가하면은 얘네들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인력에 대한 영향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부터 부피 수축률이 좀 더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압력이 증가한 것보다 부피 수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전체 값은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줄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요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시점까지 도달한 거냐면은 우리들의 거리가 지금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 더 압축하면 이제 우리가 자체 부피 때문에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결국에 피스톤이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막 밀고 들어와요. 막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딱 부딪혔어요. 이게 지금 뭐 500기압이라고 얘기합시다. 그죠? 보일의 법칙에 따르면 여기서 1000기압으로 증가시키면 부피가 반으로 감소해야 돼. 그치? 근데 이게 실제 기체 내 자체 부피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500기압에서 1000기압으로 쭉 가해도 내 자체 부피 때문에 더 이상 수축이 안 되는 거야. 그치? 실제 기체, 이상 기체 같은 경우는 그냥 반으로 감소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실제 기체 여기서 자체 부피만큼 이게 있기 때문에 반발로 인해 가지고 부피가 수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압력이 세지게 되면은 반발의 영향이 커지게 되면서 확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실제 기체에 대한 어떤 그래프가 된다. 자, 그래서 분기점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자, 요 앞쪽은, 그죠? 요 앞쪽은 우리가 인력도 있고 반발력도 있지만, 요 인력으로 인해서, 그죠? 인력으로 인해가지고 부피의 수축률이 좀 더 이상기체보다 큰 구간, 인력 우세 구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부터 요렇게 확 치고 올라가는 요 과정은 인력도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500기압, 1000기압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압력이 너무 세다. 그치?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자체 부피로 인한, 그죠? 자체 부피의 존재로 인한 이제부터 반발력이 좀 더 우세한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가 이제부터 쭉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되더라. 그래서 저 압력은 한 200기압 이상부터 나와요. 알겠죠? 200기압이 넘어가면 이제부터 이렇게 꽤 고압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기체를 이상 기체에 좀 가깝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온도를 증가시키거나, 그렇죠? 또는 우리가 압력을 저압을 쓴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인력을 좀 우리가 감소시켜주기 위해서는 분자간 인력이 작은 기체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수소 기체나 헬륨 기체처럼 분자량이 작은 기체를 사용하게 되면 걔네들은 실제 기체가 그래도 분자간 인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상 기체에 가깝게 행동할 수는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네들의 그래프가 이상 기체에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력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꿀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자체 부피가 있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어쩔 수 없지만 인력 구간, 우리가 실험에 가능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이상 기체에 가깝게는 만들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화학투에서는 이 검은색 그래프랑 요 초록색 그래프 중에 어떤 게 이상 기체에 더 가깝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검은색이 좀 더 이상 기체에 가까운 그래프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얘기해도 뭐 이상 기체, 실제 기체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뒤에 분자량 측정 실험 얘기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액체를 좀 넘어갑시다.